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강의를 이제 해드릴 텐데 그냥 편안히 흘려드려도 좀 되는 내용이긴 해요. 너무 사람이 또 진짜 하면 재미없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좀 집중력을 좀 요하게 해서 초반에는 항상 좀 센 거를 넣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좀 센 거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할 건데, 일단 제목이 뭐냐,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면 능력만큼도 가져가지 못한다, 이 말인데, 이거는 제가 4단계로 설명을 할게요. 그냥 일반인, 우리 설계사, 관리자,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도 이제 그 지점장으로서 이제 지점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,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있잖아요. 이 4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일반인이 있어요. 일반인이 대부분은 다 높은 급여에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잖아요. 그죠? 근데 높은 급여에 좋은 회사는 아무나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.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, 혹은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해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능력을 곧 있으면 발휘할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. 당연히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약 한 300만 원짜리면 한 400만 원, 500만 원짜리 회사를 취직을 하려고 그래. 그리고 내가 좀 취업이 늦어도 300만 원짜리보다 400, 500만 원짜리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득이야. 그래서 좀 취업을 안 하고 좀 기다려. 계속 알아보고 막 이력서 넣고.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야. 내가 못 가는구나. 뭐 작으면 몇 달이겠지만 길면 1년, 2년, 막 3년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잡아봐요.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다가 자기 능력에 맞는 2, 300만 원짜리 회사도 못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소득이 빵원인 거지.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. 자, 근데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. 정말. 능력을 좀 키워서 갈 생각을 안 하고 면접만 잘 보려고.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과만 하면 되니까.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잖아요. 기가 막히게 돈 주는 사람이 그 능력의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하는데,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500만 원짜리 능력의 사람을 400만 원 주고 채용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채용이 안 돼, 그런 사람들. 근데 다만 이제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. 가끔 이제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좀 특이한 사람이 들어가더라고. 한 몇백 명 중에 한 명이지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이런 걸 많이 기대하잖아요. 뭐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도 우리나라 300명 되지만 그 능력 다 갖고 일하는 사람이 다는 아닐 거 아니야. 그런 식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위치에 올라간 걸 보고 그걸 희망을 가지고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렵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능력에 맞게끔 일단 그런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. 능력 이상의 걸 원하면 정말 능력만큼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설계사님들을 얘기를 해볼게요. 설계사님들이 이 능력을 안 키우고 계속 소득만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일단 지식적인 측면에서 약할 뿐더러 세일즈 능력이 되게 약해. 나는 고객 앞에서 말을 잘해요. 내가 그 아는 정보들이 좀 많아요. 지식들이 많아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 앞에서 얘기한다며. 본인도 고객 앞에서. 그럼 만날 고객은 어디서 발굴하냐고. 고객을 발굴해내야지만 고객한테 설명도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나 퍼포먼스를 이제 펼쳐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랑 내가 말하는 능력이 좀 다를 수 있어. 뭐냐면 저는 고객 발굴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, 지금. 근데 여러분들 설명하는 능력이 좀 더 높을까요? 고객 발굴하는 능력이 높을까요? 고객 발굴하는 능력이 훨씬 높아요, 사실은. 지금 고객 발굴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고 뭐 DB를 쫓아다니고 계속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는데, 고객을 발굴하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소득을 얻어가는데,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주요암 치료비를 설명을 잘해. 나는 이대지라는 설명을 잘해. 난 보상을 잘해.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고객을 발굴하는 데 써먹으시라고. 고객을 발굴하는 데. 일단 만나는 걸 전제로 얘기하지 마시고, DB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퍼미션 DB 쓰잖아요.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콜이잖아요. 콜에서 깨지면 못 만나잖아요. 콜로 뭐 설명 다 할 수 있어요? 아니란 말이에요. 콜이라는 단계를 건너뛰어야지만 만나서 설명도 하고 퍼포먼스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저도 지금 채용을 많이 하는데, 이거는 저희 그 보만색 카페에 계신 분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, 실장 공고도 내고 설계 매니저 공고도 냈는데, 설계 매니저님은 약 한 급여가 250부터 시작하고, 실장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으로 써놨지만 500이 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력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지금 한 10통 들어왔는데 제가 연락을 아무도 안 했어요. 진짜 한 장 들어왔어. 한 장에 이름, 뭐 사는 곳, 그 다음에 어디 회사 근무, 어디 회사 근무, 어디 회사 근무 이렇게 써놨는데, 내가 그거 보고 그 사람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냐고. 역량 부분에서도 쓰지도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도 안 썼어요.
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. 세상에 여러분들 500만 원 주면 대기업 기본 연봉보다 좀 더 높아요. 대기업이 한 5,500밖에 안 시작해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.3만 띄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령 금액은 훨씬 높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알아서 파악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진짜 한 장만 썼어요. 어떻게 10명이 다 똑같이 써?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. 진짜 이름하고 어떤 사람 사진도 없어. 심지어 사진도 없어. 그냥 나 어느 회사 다녔다 다 똑같이 썼어.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또 안 되잖아. 개인정보 또 들어가는 거고. 근데 내가 웃긴 게 뭐냐면 딱 봐도 영업 진짜 못했을 것 같아. 진짜 농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쓰냐고.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솔직히 900만 원, 1000만 원, 1500만 원 벌면 저한테 이력서 안 썼지. 그리고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이력서를 그런 식으로 쓰진 않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, 그러면은 그 능력만큼도 못 가져간다. 자기가 뭐 지금 일을 하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지만 너무 큰 거를 바라니까 이 페르소나 같은 건데,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이제 괴리감이 큰 거예요.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소중하고 아주 특별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야. 또 내가 어필하기 전에 그냥 타인이 알아서 알아줬으면 좋겠다. 이런 사람은 대부분 다 능력만큼 못 가져갑니다. 그래서 설계사님들도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제 발굴을 하는 거나 고객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설명 잘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, 그거에 맞게끔 자기의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설명을 해야 고객님도 알아듣고 본인은 본인의 그 능력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, 그 능력을 키우지 않은 채 뭔가 더 원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고, 지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점장님들이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꾸 세팅하려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지점장 하면은 뭘 해주세요 하는데, 지점장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매출을 향상시키는 능력, 리크루팅 능력이에요. 근데 딱 봐도 얘는 매출도 못 올릴 것 같고 리크루팅도 못 할 것 같아. 근데 조건을 자꾸 좁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. 이 얘기가 뭐냐면 조건 좋게 만들어 놓고 너는 지키시오. 조건 만들어 놨으니까 대신에 리크루팅 안 하고 매출 안 올려도 이걸 해줘야 된다.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근데 그런 기간이 지나면 보통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그만둬요. 보통 그만두거나 이제 반대로 회사에서 자르겠지. 이 사람들이 내가 먼저 리크루팅하는 걸 보여주고 매출을 올리는 걸 보여주잖아요. 이 바닥 알아서 올라. 한두 번 겪어요. 근데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뭐 능력을 펼쳐 보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. 아직도 어설픈 회사들이 많겠지.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속아 넘어가는 회사는 보통 그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바보같이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써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.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능력을 키우셔야지 자꾸 능력 이상의 걸 바라잖아요.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라 능력만큼도 못 가져가서 굶어 죽는다니까.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도 고객 만나보면 고객들이 쉬워요? 아니에요. 옛날에 진짜 나 영업할 때만 해도 약간 쉽게 넘어오는 것들 많았어.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들 영업하는 거 보면 절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아예 이제 지점 정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,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대형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아.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저처럼 지경을 갖고 있느냐, 아니면 1% 뛰기 2% 뛰기 하는 이런 독립차단제나 사업가형을 이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느냐. 근데 대부분 다 300명 400명 뭐 몇백 명 하는 애들이 조직이 없어요. 자기 조직이 그냥 1% 뛰기 2% 뛰기 하는 그런 리크루팅은 너무 쉬워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본인이 독립채산제로 오고 그 다음에 사업가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원하는 건 직영 형태를 원할 때가 있어요. 사업가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브랜드라든가 최소 인프라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1%나 2% 뛰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는 게 이 사업가형 독립채산제인데, 아직 사업가형이나 독립채산제로 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는 실제로 막 직영 형식을 원하는 게 있어. 그런 사람들 들였다가는 그 조직이 아주 싸움판이 막 벌어지는 게 있어. 막 싸우고 막 난리야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들여놔. 뭐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막 해줄 것처럼 막 얘기해. 그럼 겉으로는 매출은 크지만 맨날 그 돈 1% 때문에 그냥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타이틀을 가만히 보니까 와 우리 사람 많다, 뭐 300명 있다 200명 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적자, 이런 지금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적자냐면은 여러분들 1년에 한 몇 억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. 쭉 일하다 하다 보면은 제가 본 거 중에 지금 10개에서 8개 정도 몇 억 단위는 아니더라도 운영에 상당히 쪼달리는 형태. 그게 왜 그러냐면
독립재산제만 갖고 자기 직영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직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출을 칠 수가 있어요. 독립재산제는 자 니네 이번 달에 1000 했지 다음 달에 2000 쳐. 이게 힘들어. 근데 직영은 내가 작전을 어떻게 피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5000 하지만 막 1억도 갈 수 있는 거야. 근데 10월달 9월달 저희도 솔직히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어. 하지만 내가 지금 펼쳐놓은 게 있단 말이야. 그러면 11월달이 10월달보다 아마 훨씬 높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직영 조직을 내가 매출 칠 자신이 있으면 외부 조직은 없어도 되거나 아니면 따라 붙어요. 근데 대부분은 다 조직이 크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귀찮아요. 사람 관리하는 거를. 아니 그냥 니네 많이 띄워줄 테니까 알아서 해. 뭐 이런 거잖아요. 그거 안 돼. 사람 많은 걸 원하는 거는 내 능력 이상의 많은 걸 원하는 거야. 내 능력을 안 되는데 사람 많이 모집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절대 돈이 안 돼요. 예, 돈이 안 돼. 여러분들 내가 자꾸 돈 얘기가 은근히 속물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고민의 대부분을 해소를 해주거든요. 여러분들 뭔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의 대부분이 해소를 해줘요.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는. 그래서 여러분들 실속이 있어야 돼. 진짜 300명보다 알차게 30명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나을 수도 있어.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. 그거 다 쓸데가 없는 거라니까 가면 갈수록.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점이나 뭐 지금 자영업자 힘들어 문 닫는다는 데 있잖아요. 걔네 다 닫는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안 닫고 줄 서 있는 데도 있잖아요. 지금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 났잖아. 근데 걔네들이 깊이나 장인정실 없이 대충 만들었나? 아니란 말이에요. 빚을 다 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류로 지금 가고 있다면 가지 않도록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뭐 안 가고 있으면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가시면 돼. 그리고 저도 이게 영상을 통해서 리크루팅도 하는데 제가 리크루팅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렵게 해요. 뭔 말이냐면 오기 전에 겁을 엄청 줘요 사실은. 신인은 영업이 어렵다. 경력자들이 와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우리 인프라는 이렇게 깔려있고 뭐 조건은 이거로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나도 다른 데처럼 막 후킹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은 여기에 맞는 사람이 오더라니까. 쓸데없는 사람이 오질 않아가지고 그게 더 좋아요. 다만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. 조금 더. 오는 게 뭐가 중요해? 와서 잘 되는 게 중요하지. 여러분 잘 봐봐요. 저 사람은 잘났는데 자기 부족한 부분까지 안다.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. 최근에 느꼈다기보다 영업하면서 느낀 건데 괜찮은 고객님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. 정말 자기 부족한 부분을 잘 아세요. 누가 뭘 물어보면 마치 내 위치나 내 입장이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어.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이 아니지만 일단은 막 뱉어놓고 할 때가 있거든요. 솔직히 위험한 거야 상대방한테는. 내가 해보지도 않았거나 그 길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럴 것이야 라고 막 대충 안내해가지고 내 입장이나 현재 상황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인 것 같아서 억지로 대답할 때가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그 부분은 우리 김성욱 팀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. 저보다 낫네요. 바로 이렇게 나요. 바로. 난 보면 전반적으로 저보다 훨씬 나은데 야,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정확히 아니까 완전 이건 무결점인 거예요. 무결점이라는 게 결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안다는 게 난 무결점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. 솔직히 못난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까지 몰라. 진짜 환장하고 속 터질 얘기지 지금. 아니 딱 봐도 아까 페르소나 얘기 자주 나올 거예요. 페르소나 내가 아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.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치 자체를 몰라. 위치 자체를. 자기 능력이나 위치도 전혀 모르는데 자기 부족한 것도 모르고 그 부족한 걸 안내하면 부정부터 하기 시작해요. 절대 인정을 안 해. 그리고 항상 아는 척을 얘기해. 항상 아는 척. 자기 부족한 걸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. 부족한 걸 채워 나가는 게 곧 성공이거든요. 사실은. 물론 이제 잘하는 것도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예를 골프 선수도 자기 부족한 걸 보완을 하잖아요. 운동 선수도 자기 부족한 걸 보완을 하는 거고 프로들은 다 자기 부족한 걸 보완을 해요. 부족하지만 나 안다고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고. 근데 꼭 아마 쪽 사람들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모를지언정 알려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연습을 안 해.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계속 좀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그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기면서 산단 말.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. 저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. 사실 어느 궤주에 도달하면은 안주해도 되나? 이제 물론 이제 내가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. 힘들다 뭐 안주해야 된다 뭐 나 잘났다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다 빼버리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. 그리고 또 우리 설계사님들 솔직히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 훨씬 많기 때문에 좀만 잘해도 잘해보는 게 있어요. 아,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가? 이런 착각을 하기 마련이고 저도 그랬어요. 사실 신인 때부터 솔직히 진짜 잘했잖아요. 정말 고수 영역으로 올라갈수록 내 부족한 걸 일단 먼저 빨리 찾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메꿀까? 이걸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. 근데 이거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대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. 그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. 여러분 그 트렌드 코리아 지금 2025 나왔잖아요.
있잖아요. 거기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. 근데 1% 성장, 10% 성장, 20% 성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% 변화, 2%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. 1% 변화만 하더라도 10% 성장할 수도 있고요. 2% 변화하더라도 20%가 아니라 30%도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거는 변화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내년은 뭐 올해 좀 지나갔다고 치고 내가 성장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. 힘들어.